자, 계속해서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는 스포트는 어떻게 했어요? 일국소죠, 일국소.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의 열을 감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차동 스포티형 감지기는 총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공기의 팽창. 자, 공기의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공기의 팽창. 이것은 뭐냐면 차동식 분포형 그 공기관식과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멸부가 있어요. 열을 감지하는 부분. 가멸부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서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이게 바로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것이 좀 고무풍선같이 부풀었다가 이제 좁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공기가 팽창이 되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접점을 붙여줍니다. 접점을 붙어가지고 바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게 바로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자, 구성 요소. 자, 어떠한 요소들이 있냐? 바로 감열실이에요. 챔버라고 하는 감열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열을 감지하는 부분이에요. 감열실, 챔버. 자, 감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이 있어요.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접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해주는 거예요. 다이어프램이 직접. 다이어프램이 있고 그다음 접점이 있겠죠. 접점. 이 접점도 고정되어 있는 접점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것이 가동 접점을 들어 올리는 거죠. 고정 접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접점이 이렇게 고정 접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아래 그 가동 접점 이렇게 가동 접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주는 거예요. 이 다이어프램에 의해서 가동 접점 이 두 개가 딱 붙으면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접점. 자, 그 다음에 리크 구멍이 있어요. 자, 리크 구멍은 뭐다? 리크 구멍은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리크 구멍은. 그러니까 그 완만한 온도, 즉 그 가정에서 보일러를 틀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완만한 온도에 의해서 감지기가 오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만하게 올라가는 열을 바깥으로 조금씩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래서 이 리크 구멍이 꼭 필요한 거죠. 리크 구멍. 그다음에 작동 표시 장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 천장에 붙어있는 감지기 있잖아요. 그 감지기들이 대부분 다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예요. 집에 있는 감지기 같은 게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기전력을 이용한 것. 열 기전력. 자, 열 기전력. 자, 동작 원리를 보시면 화재가 발생 시에 열에 의해 반도체 열전대에 열 기전력이 발생하여 고감도 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감도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약한 전압에 의해서도 동작하는 계정기가 고감도 릴레이예요. 고감도 릴레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열 기전력에 의한 감지기에서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먼저 가멸실이 있겠죠. 그죠? 챔버. 자, 열을 감지해주는 가멸실. 자, 가멸실이 있고 이제 반도체 열전대가 있어요. 그죠? 반도체 열전대. 그러니까 반도체 열전대에 의해서 여기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전대. 그다음에 고감도 릴레이. 고감도 릴레이 있고 이제 온접점과 냉접점이 있어요. 접점이 있는데 온접점과 뭐가 있다? 냉접점. 자,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반도체를 이용한 것. 세 번째 반도체.
뭐 잘 쓰는 건 아닌데, 자, 먼저 동작 원리를 보시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 내 외부에 설치된 서미스터. 그러니까 서미스터는 이제 온도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서미스터라는 게 서미스터에 전달되는 시간차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여기 반도체에서는 구성 요소가 서미스터가 있다라는 것만, 예, 서미스터가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서미스터 온도 보상용으로 쓰는 것. 자, 그 다음에 정온식 감지기입니다. 정온식 감지기. 자, 정온식 감지기도 열 감지기의 하나죠. 그죠? 열 감지기의 하나. 그때 정온식 감지기에서도 첫 번째 어떤 형이냐? 스포트형. 그죠? 정온식 스포트형. 자, 여기에서는 이 스포트형에서는 뭐 구조를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감지기의 정온식 스포트형의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원리만, 자, 구조의 원리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어떠한 원리들이 있는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의 활곡 반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메탈은 뭐냐면 그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은 건데 그 두 금속의 팽창 개수가 달라서 활곡,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이메탈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놔요.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두 금속의 팽창하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렇게 한쪽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메탈을 이용한, 예, 방법이 된다는 거죠. 바이메탈. 자, 두 번째 방법은 금속의 팽창 개수차. 자, 금속의 팽창 개수차. 거의 같은 거죠. 그죠? 바이메탈이랑 팽창 개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 스포트형 감지기. 그러니까 동작하는 원리예요. 구조가.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방법에는 액체나 기체의 팽창. 액체나 기체의 팽창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원리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다음 네 번째는 가용 절연물을 이용하는 방법. 가용 절연물을 자,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도체. 자, 이렇게 5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5가지 구조 원리. 자, 이게 중요한 거. 두 번째, 바로 감지선형이에요. 감지선형. 자, 감지선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감지선형 감지기. 그러니까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되겠죠? 감지선형. 중요한 것은 이 감지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전선 모양으로, 전선 형태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전선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게 감지선형이 되는 거죠. 감지선형. 자, 여기서는 자, 고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고정 방법. 첫 번째. 고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수치들을 또 기억을 해두세요. 수치. 고정하는 방법. 자, 먼저 직선 부분. 자, 직선 부분은 이게 전선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선이 쭉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죠? 그 직선하는 부분은 얼마마다 고정시키냐? 바로 50cm 이내마다. 50cm 이내마다 자,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을. 그 다음에 굴곡 부분, 휘어지는 부분. 자, 굴곡 부분은 또 얼마만큼 고정시키냐? 바로 10cm 이내예요. 10cm 이내. 그 다음에 접속하는 부분. 접속 부분도 마찬가지로 10cm 이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곡 반경이에요. 그죠? 휘어지는 부분의 반경. 굴곡 반경이 얼마냐? 굴곡 반경은 바로 5cm 이상이 돼야 돼요. 5cm 이상. 그러니까 이 반경이 왜 이상이 되냐면, 반경이 작아지면은 어때요? 그 선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 반경은 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그죠? 많이 클수록 이게 좀 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경이 이런 경우랑 봤을 때 어때요? 이게 더 가혹하잖아요. 그죠? 더 가혹하기 때문에 좀 반경은 좀 이상, 5cm 이상이 된다는 이상. 그죠? 반경이 커야 또 가혹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선이 안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cm 이상이라는 거.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기관식 과 좀 비교해주세요. 공기관식 같은 경우는 굴곡 반경이
5mm 이상이었죠, 그죠? 근데 감지선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굴곡 반경이 5cm예요. 이게 좀 헷갈리세요? 5cm 이상이 되는 거예요. 5cm 이상. 그리고 접속하는 방법은 자, 감지선형 감지기를 접속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단자를 이용해서 접속한다는 거예요. 단자. 접속하는 분들은 단자를 이용한다. 단자를 이용해서 접속한다는 거. 단자 이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공칭 작동 온도. 자, 공칭 작동 온도의 색상. 공칭 작동 온도의 색상. 자, 이것도 실기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공칭 작동 온도의 색상. 자, 총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자, 온도가 80도씨 이하일 때. 80도씨 이하일 때는 색상이 백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칭 작동 온도 색상에 따라서 뭐냐면 그 온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지선형 감지기의 색상이 백색이다. 백색이라고 한다면 80도씨 이하에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백색이면. 그 다음에 80도씨 이상, 120도 이하 이런 경우에는 청색. 그러니까 그 전선의 색상이 청색이라는 거예요. 청색. 청색이면 이 범위에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120도 이상. 이때는 적색이에요. 적색. 그래서 이 전선의 색상으로 이 작동 온도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색상으로 구분을 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상식 스포티형 감지기. 자, 여기서는 그냥 구성 요소만 좀 기억하세요. 가면실, 다이어프램, 리쿠 구멍, 그다음 고팽창 금속, 저팽창 금속이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예요. 연기 감지기 중에서 바로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예요. 이온화식. 자,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온 전류의 변화를 감지해서 신호를 발생해 주는 건데, 먼저 동작 원리를 보시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 내로 연기 입자가 들어오면 이온 전류의 흐름이 저항을 받아 이온 전류가 작아지면 이것을 검출부 그리고 증폭부 스위칭 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의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전류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제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이제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구성 요소에는 내부 이온실이 있어요. 자, 구성 요소를 보시면 내부 이온실이 있고요. 내부. 그리고 외부 이온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증폭회로예요. 신호 증폭회로. 자, 그 다음에 스위칭 회로랑 작동 표시 장치가 있네요. 스위칭 회로. 그리고 작동 표시 장치.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내부 이온실이 바로 여기가 플러스극 전류고, 이 외부 이온실이 바로 마이너스극 전류예요. 마이너스극 전류. 그죠? 그러니까 내부 이온실에서 외부 이온실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의 흐름, 전류의 변화량에 의해서 감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있죠. 자, 방사선 동위 원소가 뭐가 있냐면, 자, 세 가지예요. 자, 아메리슘 95라는 게 있고요. 아메리슘 95, 그리고 아메리슘 241, 그리고 하나 더 라듐. 그래서 방사선 동위 원소에는 뭐가 있다? 아메리슘과 라듐이 있는데, 이제 아메리슘이 시험에 잘 나와요. 아메리슘. 아시겠죠? 방사선 동위 원소는 아메리슘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사선원. 자, 방사선원은 뭐냐? 방사선원은 알파선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알파선. 아시겠죠? 방사선원으로는 알파선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전식 감지기요. 광전식. 연기 감지기의 대표적인, 자, 광전식, 자, 감지기인데, 이 광전식 감지기는 크게, 자, 세 가지로 나누죠. 세 가지로. 자, 바로 첫 번째. 1번.
광전식 스포트형이죠. 스포트형.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자, 스포트형에는 구성 요소가 보시면 발광부, 그 다음에 수광부, 차광판, 신호 증폭회로, 그 다음에 스위칭회로, 작동 표시장치가 있는데 이 스포트형의 동작 원리를 보세요. 동작 원리.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 내에 연기 입자가 들어오면 자, 광 반사가 일어나서 광전 소자의 저항이 변하여 수신기의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뭐다? 광 반사. 자, 광 반사를 이용해서 바로 신호를 발생해 준다는 거예요. 스포트형 같은 경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리형. 이 분리형이 시험에 잘 나거든요. 분리형. 자, 분리형은 이제 뒤에 가서 더 세세하게 할 거예요. 뒤에 가서. 분리형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할 건데 이 분리형 같은 경우는 동작 원리가 자, 송광부와 그러니까 그 발광부와 수광부가 있다 했어요. 빛을 보내는 부분이랑 빛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연기가 들어오면 그 연기에 의해서 빛이 변하겠죠. 빛의 양이 변하겠죠. 그 빛의 양이 변함을 감지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그러니까 이 분리형에는 뭐가 있냐면 발광부와 이제 수광부예요. 수광부가 그래서 빛을 보내는 부분이랑 빛을 받는 부분 그 사이가 광축인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빛의 변화량을 감지해서 신호를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작 원리 보시면 화재 발생 시에 광축, 즉 송광부와 수광부 축 사이로 연기 입자가 들어오면 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보낸다. 이게 바로 분리형이라는 거예요. 분리형. 자, 그럼 세 번째. 공기 흡입형. 자, 공기 흡입형 같은 경우는 공기를 흡입을 해서 그 흡입장치로 공기를 흡입해서 그 공기 내에 연기의 농도가 얼만큼 있는지를 검출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게 공기 흡입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원리 보시면 평상시에 공기 흡입 펌프가 흡입 배관을 통해서 주위 공기를 계속 흡입하고 화재 발생 시에 흡입된 공기 중에 함유된 연소 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이게 바로 공기 흡입형이 되는 거예요. 공기 흡입형. 자, 그 다음에 광전식 감지기의 특징이 나오죠. 특징 4가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화재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기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연기는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화재의 조기 발견이 쉽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기의 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기의 색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연기의 색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광에 의해서는 동작하지 않은. 이것은 단순하게 발광부, 그러니까 우리가 외광에서 들어오는 광에 영향받지 않고 발광부에서 보내는 광, 빛에 의해서만 감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네 번째, 접점과 같은 가동 부분이 없어서 재조정이 불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접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예요. 불꽃 감지기. 마지막 감지기죠. 불꽃 감지기. 자,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는 불꽃에서 방사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검출해서 신호를 보내는 게 불꽃 감지기인데 먼저 자외선식과 적외선식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불꽃 감지기의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자, 도로형의 불꽃 감지기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이 나와요. 최대 시야각. 바로 최대 시야각은 180도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이 몇 도다? 180도 이상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80도 이상. 이 수치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서 부착 높이별 설치 기준이 나오죠? 부착 높이별 설치 기준.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자, 설치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감지기의 부착 높이, 즉 부착 높이가 4m 미만 아니면 4에서 8m 미만 아니면 8에서 15m 미만 부착 높이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표를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거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4m 미만, 그다음 4에서 8m 미만, 그다음에 8에서 15m 미만, 그리고 15에서 20m 미만, 마지막으로 20m 이상일 때에 해당하는 감지기의 종류를 다 암기를 자, 해두셔야 되고,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불꽃 감지기예요. 불꽃 감지기는 높이에 관계없이 다 들어가죠.
그죠? 딱 표를 보시면 불꽃 감지기는 높이에 관계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는 높이와는 무관하다. 자, 높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게 바로 불꽃 감지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불꽃 감지기는 높이에 상관없이 다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감지기들도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전부 다. 자, 그다음에 그 참고사항에 그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그 다음에 실내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자, 실내의 면적이 좁은 거죠. 실내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 부착 높이, 감지기를 부착한 부착 높이까지의 거리가 2.3m 미만인 경우에는 자, 조그만 열, 그러니까 작은 열이나 작은 그 연기에 의해서도 쉽게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력이 있는 감지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동 작업을 방지하기 위한 그 감지기들이 있는데 총 8가지 감지기를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거 실기에 잘 나와요. 자, 불, 정, 분, 그다음에 복, 광, 그다음에 아다축, 복광, 다축. 자, 이렇게 8가지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불, 정, 분, 복광, 아다축이라고 해서 자, 불은 불꽃 감지기예요. 불꽃 감지기. 그다음 정은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예요.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그다음 분은 분포형 감지기. 그다음에 복은 복합식 감지기. 그다음에 광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예요. 분리형 감지기. 그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그리고 다시노 방식의 감지기. 마지막으로 축적 방식의 감지기. 자, 지금 선 8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그리고 실내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마지막으로 바닥에서 감지기의 부착 높이까지의 거리가 2.3m 미만인 장소. 이 장소에는 이 8가지의 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응성이. 아시겠죠? 이 8가지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리고 추가로 아실 것은 비화재부의 우려가 있는 곳. 자, 추가로 이러한 감지기들이 어디에 쓸 수 있냐? 첫 번째, 비화재부의 우려가 있는 장소. 즉, 감지기가 오동작할 수 있는 장소에 이 감지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지기냐? 바로 교차회로 방식. 자, 이거는 뭐 실기시험에서 나올 건데, 교차회로 방식이에요.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 공동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예요. 지하 공동구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라는 거. 지금 요 세 가지랑 지금 써드린 3가지 있죠? 이러한 곳에는 전부 다 8가지 감지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암기를 해두세요. 요 8가지 감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볼게요.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자, 먼저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를 보시면 첫 번째, 계단이나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도. 자, 복도인데, 자, 복도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디는 제외냐? 바로 30m 미만인 복도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복도의 길이가 25m다. 거기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0m를, 그러니까 30m 이상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정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그다음 린레인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도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천장과 반자를 좀 모르시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어떠한 실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죠, 맨 꼭대기.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여기가 천장이에요, 천장. 자, 천장이고, 반자는 뭐냐, 반자. 반자는 이 건물 내부에 뭐 전기 시설이나 뭐 에어컨 선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반자, 이렇게 천장 밑에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천장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반자예요, 반자. 반자. 그러니까 이 위에는 비어 있겠죠. 이 비어 있는 공간에 뭐 전력선, 뭐 에어컨선, 뭐 이거 전등선 다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한 선들을 넣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공간을 만드는 자리가 바로 반자예요, 반자. 반자. 그러니까 천장은 콘크리트지만 이 반자 같은 경우는 뭐 텍스나 뭐 예를 들어 뭐 합판 같은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반자. 이게 반자예요. 그러니까 천장이나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쭉 내용 나오죠? 뭐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뭐 수련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 자, 보시면 바닥의 면적별로 그 화재 경계 구역의 바닥의 면적별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연기 감지기를 1종과 2종, 1종 또는 2종, 자, 그리고 3종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3종, 1종과 2종 묶어서, 그리고 3종. 자, 그 부착 높이가, 연기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자, 4m 미만이다. 4m 미만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연기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4m 이상,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8m 미만인 경우. 자, 4m 이상, 20m죠. 20m, 8m가 아니라 20m 자, 미만인 경우에 그때의 면적이 있어요. 면적.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의 1종과 2종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다. 그러면 바로 기준 면적이 150제곱미터. 자, 150제곱미터마다 연기 감지기를 하나 이상 설치한다는 거예요. 15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3종 같은 경우는 4m 미만인 경우에 여기에는 얼마다? 바로 50제곱미터예요. 50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연기 감지기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는 1, 2종은 얼마? 75 자, 제곱미터, 75제곱미터마다 연기 감지기 1개 이상 설치해주는 거고, 3종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3종 같은 경우는 4m 이상 20m 미만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거. 자,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자, 1이죠, 1. 1종이죠? 여기 3종이죠? 여기는 얼마? 여기는 3분의 1배. 그죠? 150에 3분의 1이니까 50이 나오죠, 그죠? 여기는 1로 넘어올 때는 2분의 1배, 절반. 그죠? 절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150, 50, 75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 보행거리.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자, 이것도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1종과 2종, 그리고 3종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복도와 통로에 있어서는 1종과 2종 같은 경우는 몇 미터마다? 바로 보행거리 30m마다. 자, 보행거리예요. 중요해요. 보행거리 얼마? 30m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1, 2종 같은 경우. 그런데 3종
3종 같은 경우는 얼마냐? 3종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 얼마? 20m마다 설치해준다는 거야. 20m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복도 및 통로에서는. 그 다음에 수직거리. 위로 올라가는 거죠, 수직. 자, 수직거리로는 이건 암기하기 쉬워요. 이 복도 및 통로를 암기하시면 얘는 암기하기 쉬워요. 왜냐면 수직거리는 복도 및 통로의 얼마? 절반. 2분의 1밖에 안 돼. 2분의 1밖에. 거리가. 자, 1종과 2종은 수직거리가 얼마냐? 30m의 반, 얼마? 15m마다. 15m마다 하나 이상 설치해 주는 거고,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20m의 반, 얼마? 10m. 10m마다 하나 이상 설치해 주는 거예요. 수직거리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실기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실기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끔 필기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실기시험에. 자, 그 다음에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중요한 거예요.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라는 거. 자, 다음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기구 부근에 설치하는 거예요. 배기구 부분에. 마지막으로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몇 미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